자, 지금 관절 통증이라는 큰 주제 아래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뭐 무릎 관절, 손가락 관절, 발목 관절, 여기저기 관절에 대한 궁금증을 다 쏟아내고 계시거든요. 저희가 부위별로 나눠서 조금씩 진행을 해보고요. 관련된 질문들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부위별로 알아볼 때 척추와 허리 관절. 여기에도 통증이 생기는 것들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렇죠. 네, 원인이 뭘까요? 결국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노화와 균형입니다. 균형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자세, 또는 뭐 어떤 측만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허리에 영향을 줘서 가장 대표적인 질환은 디스크, 협착증, 뭐 좌골신경통, 단순 염자 등등등 많이 있겠습니다만 디스크 협착증 같은 경우에 특히 통증이 방산통으로 다리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많은 부위에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어서 특히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 네. 근래에는 이제 과거에는 수술을 많이 했었지만 요새는 되도록이면 수술을 안 해야 좋다는 것이 상식처럼 돼 있기 때문에 수술 없이 이제 통증을 구제하는 방법을 많이 찾아서 하죠. 이게 그런 게 있더라고요. 허리 통증이나 그런 부분은 많은 분들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디스크가 아닐까 협착증이 아닐까 싶어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는데 아무 이상 없어요. 이런 얘기를 듣는단 말이죠. 네. 근데 난 너무 아파. 네. 난 너무 아픈데 검사상으로는 아무런 이제 병증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럴 때 애는 어떻게 치료를 합니까? 네, 사실은 그 관절과 척추에 이상이 없다 뿐이지 관절과 척추를 감싸고 있는 여러 조직들의 손상이 와 있는 것입니다. 근육의 문제인 거죠. 근육도 척추와 이제 골반을 감싸고 있는 와이어 같은 작은 근육들의 손상인 경우부터 우리가 헬스할 때 많이 다루는 여러 가지 기립근, 뭐 요방형근, 뭐 승모근, 뭐 그런 광배근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중등근, 대둔근 이런 운동에 의해서 키울 수 있는 근육 부위에 나타나는 손상까지 근육통과 관절염 또는 이제 관절통을 구분하기는 쉽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상이 없다라는 검사 결과는 이상이 없지만 어쨌든 근육의 통증을 네. 느끼는 것도 허리 통증인가? 뼈에만 척추 이상이 통증인가? 없다는 것이지 근육에 문제가 있으신 거기 때문에 저희가 가끔 병원 갔을 때 실망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나는 분명히 아픈데 정상입니다 하거든요. 정상 아니고 그 병원에서 못 찾았습니다가 정답이겠죠. 그랬을 때 이제 엑스레이나 CT, MRI 같은 것을 찾을 수 있는 이제 엑스레이 같은 경우는 대부분 뼈의 문제를 찾는 거고요. 그렇죠. CT나 MRI는 근육, 인대 부위도 찾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 과학이라는 것이 사실은 아직 굉장히 많이 발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통증을 다 찾아낼 수는 없고 그래서 그럴 때 응급으로 사용하는 것이 진통제, 소염제 이런 것들이죠. 그러면 한의원을 만약에 찾아갔어요. 근육 이상으로 오셨다. 그럼 어떻게 치료를 합니까? 가장 전통적으로 한방에서 많이 하는 이제 치료가 침이죠. 근육에는 침만한 것이 없습니다. 침만 나도 거의 대부분 통증이 잡히고요. 맞아요. 특수침법 같은 경우에는 안 올라가던 어깨가 침 한 방에 탁 올라간다든지 못 피던 허리가 한 방에 펴진다든지 이런 침법들도 많이 존재를 하고 그 외에도 이제 뜸이라든지 부항 같은 거 요새는 이제 약침과 추나요법을 사용해서 그런 근육의 통증은 쉽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괜히 왜 허리 쪽에 통증이 오거나 그러면 허리는 중요한 부위이기 때문에 물론 다른 부위도 중요하지만 허리 부분은 혹시라도 하는 겁이 나가지고 네. 어떤 치료를 하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침 치료를 하더라도 어떤 침을 놓을까? 큰 침 들어오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라든가. 네. 네. 그 금방 낫나요? 아니면 어떤 침 치료를 하는지 근육의 이제 어떤 손상 정도에 따라 조금 등급이 있겠죠. 약하게 다쳤냐, 아니면 많이 다쳤느냐, 또는 그것이 인대까지 손상이 왔느냐, 또는 뼈의 어떤 틀어짐, 자세가 장기적으로 통증을 일으키는 원인이냐에 따라서 이제 침도 종류가 달라지겠고요. 또 통증에 대한 두려움보다 침에 의한 두려움이 훨씬 크신 분들이라면 침을 사용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이제 추나라든지 뭐 약침은 한 번만 맞으면 되니까요. 1회성으로 끝난다든지 그것도 어려우신 경우에는 이제 단순 염자나 아니면 디스크까지 전부 한약의 투여로 잡을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허리가 아프면 일단 파스부터 붙이거든요. 그렇죠. 파스를 붙이고 괜찮아졌다 싶으면 뭐 병원 안 가고 근데 같은 부위가 또 아파도 그냥 파스 붙이고 그냥 그런 식으로 많이들 하시는데 이게 괜찮은 방법일까요? 기본적으로 근육에 의한 통증이라면 파스도 뭐 추천해 드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요새는 파스도 과거에 나오던 물파스 종류부터 무슨 냉파스, 시원한 또는 쿨파스라고도 하죠. 또는 핫
뜨거운 열감을 내는 파스. 맞아요. 네. 또 요새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한방 성분, 치자나 이런 황백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한방 성분도 있고요. 뜨거워요. 그런 네, 거. 그 안에는 소염진통제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소염진통제 성분이 스며들었는데 통증이 멈췄어. 그런 경우는 대부분 근육의 손상이십니다. 그러나 이제 관절의 문제, 오늘의 주제인 관절의 문제로 통증이 오신 분들은 붙여도 잘 효과가 안 나죠. 이제 그럴 땐 파스가 효과가 없다 그러면 바로 이제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뜨거운 핫팩을 대거나 반신욕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될까요? 그렇죠. 이제 뜨거운 핫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성 질환인 경우에 특히 권장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급성 질환, 갑자기 아프고 뻘개지고 붓고 이런 급성 상태일 때는 이제 그 냉찜질이 더 좋고요. 그리고 만성적일 때 그 반신욕을 하게 되면 혈액 순환이 왕성해지면서 그렇죠. 목 밑에까지 다 잠기는 그런 그 목욕보다는 반신욕을 조금 더 권장해드리는 경향도 있지만 물론 이제 질환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의료인에게 질문을 하시면 명확한 방법을 이제 권장해드릴 겁니다. 네. 자, 이제 무릎 관절 통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무릎 관절 때문에 고통받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지금 문자창으로도 무릎에 관련된 무릎 네. 관절과 관련된 질문이 제일 많거든요. 윤남훈님 같은 경우에는 무릎에서 간혹 뚝뚝 소리가 나는데요. 이건 연골이 닳아서 나는 소리일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이제 근육이 꺾여서 나타난 그런 소리가 나는 분들도 물론 있고요. 이제 연골이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이 닳아서 이제 오는 분들도 있고 또는 진짜로 그 관절낭에 그 활액이 부족해가지고 부딪히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는 확연한 염증을 일으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뚝뚝거리는 경우에는 자세가 불량했을 때 우리가 오다리나 X다리처럼 무릎이 수직선상에 있지 않고 벗어났을 때 인대가 부딪히면서 나는 소리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자세 교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걸어 다닐 때 발바닥 어디에 힘을 주느냐 이런 것들도 관절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네요. 네, 물론입니다. 이제 통증 부위에 따라서 내 통증이 무릎 앞쪽에 있다면 약간 뒤꿈치 쪽으로 이제 하중을 놓는 것이 좋겠고요. 뒤 오금 쪽이나 허벅지 뒤쪽에 통증이 오는 경우에는 약간 앞쪽으로 쏠리는 것이 좋습니다만 가장 이제 그 중심으로 좋은 부위는 한방에서 이제 그 발바닥을 세 부위로 나눕니다. 앞에 3분의 1, 뒤에 3분의 1. 그래서 앞에 3분의 1 쪽에 용천혈이라는 자리가 있는데 용천을 그 뒷부위 쪽에다가 하중을 두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어디 쪽인가요? 발바닥에는 용천혈. 네. 아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 아치, 궁이라고 하죠. 그 아치의 정중앙부에서 살짝 앞쪽에 하중을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땅 찍었을 때 요 부분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죠. 고기보다 살짝 뒤쪽에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발가락이 앞쪽으로 나 있잖아요. 네. 뒤쪽으로 나 있지 않고 그것은 내 체중을 앞쪽으로 쓸 일이 많고 그것을 받치기 위해서 발가락이 앞쪽으로 나 있거든요. 그래서 체중을 중앙에서 살짝 앞쪽으로 쏠리게 걷거나 이제 그 운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유선진님께서도 계단 운동이 좋은 운동이라고는 하는데 무릎엔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맞나요?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올라가는 계단 운동이 훨씬 좋습니다. 내려갈 때는 그 하중이 무릎의 주로 바깥쪽 인대 쪽에 쏠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근육이 힘을 받지 않고 연골이 충돌하는 현상, 무릎 관절이 충돌하는 현상을 유발하기 때문에 내려갈 때라도 이제 무릎의 충격을 덜 하게 하려면 무릎이 완전히 펴지지 않게 약간 무릎이 엉거주춤한 채로 짚어주는 것이 그 무릎의 하중을 위아래 허벅지 근육과 종아리 근육으로 분산시켜 줄 수 있는 보행법입니다. 굉장히 힘든 자세네요. 무릎을 그렇죠. 약간 구부린 자세로. 그래서 운동은 보통 엘리베이터를 타고 네. 내려가서 네. 올라오고 다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고 이런 것을 또 권해드리죠. 그렇군요. 5400님께서도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무릎만 아팠는데요. 무릎 아팠던 게 허리로까지 올라간 것 같아요. 허리까지 아픈데 이거는 어디에 문제일까요? 보통은 이제 무릎이 아플 때 보상 작용으로 그 무릎에 통증이 가지 않게 이제 허리를 틀고 골반을 트위스트 한 채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트위스트된 그 골반에 또 다른 통증이 새로 생기게 되는 거죠. 결국 무릎이 골반의 통증을 유발했다기보다 무릎의 통증을 치료하지 않음으로써 그 보상 동작이 새로운 골반 염증을 유발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빨리 치료를 하신다면 무릎 통증도 허리 통증도 잡아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무릎과 관련된 이야기. 임동열님 같은 경우에 무릎 관절 때문에 약을 복용 중인데요. 어느 정도까지 참아도 괜찮은 걸까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통증 때문에 약을 드시고 계시다면 진통제, 소염제 계열을 주고 계시거나 아니면 이제 그 급성인 경우에는 스테로이드를 또 복용하고 계실 수도 있겠고 한데 약으로 통증이 잡히지 않는다면 좀 급성 질환이거나 안에 어떤 다른 관절염 을 가지고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선적인 검사라든지 한방적인 이화학적 검사를 통해서 직접적인 투약 같은 한방약도 좋겠고 양방의 다른 치료도 좋겠고 주사제 같은 것도 병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른들 같은 경우,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무릎 관절이 시리다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네. 이게 보통 이제 퇴행성 관절염. 네. 네. 그러면 퇴행성 관절염은 예방할 수가 없는 걸까? 학문적으로는 아직 예방법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나 이제 노화를 막기 위해서는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체중 조절을 좀 하셔야 되고요. 관절인 경우에입니다. 네. 관절에 하중이 많이 미칠수록 연골과 그 이제 뼈, 인대의 손상이 더 심하겠죠. 그래서 체중 감량이 필요하겠고 또는 이제 노화를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가벼운 지속적인 그런 운동을 반드시 해주시는 것이 좋겠고. 예를 들면요. 이제 가벼운 산책이라든지 허벅지 근육, 하체를 발달시킬 수 있는 스쿼트, 런지 같은 운동을 병행해 주시거나 네. 올해 이제 그 추운 겨울에 운동 없이 집 안에만 계신다든지 우리가 코로나 시절에 집에만 계심으로써 관절이 약해지고 운동이 부족해져서 관절염이 증가하는 추세거든요. 그것이 노인에 있어서 더 심각한 증상 유발을 하기 때문에 네. 억지로라도 가벼운 운동을 반드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평소 장사 때문에 쪼그려 앉아서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번 가을에 무릎이 안 좋아진 걸 느끼고 병원을 다니면서 좋아졌어요. 앞으로 장사를 그만두지 않는 한은 이런 패턴이 반복될 텐데 걱정이 됩니다. 평소에 도움이 되는 관리 방법 좀 알려주세요. 이향임님. 네, 제일 기본적으로 무릎에 진짜 안 좋은 자세는 무릎의 꺾인 각도가 130도가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희가 의자에 앉아 있는 각도가 무릎이 90도라고 쳤을 때 네. 이제 어머니들이 김장을 하시거나 무슨 부엌 일을 하시거나 쪼그려 이렇게 앉아서. 할 때 쪼그려 앉죠. 그랬을 때 무릎이 거의 이제 붙게 되잖아요. 네네네. 뒤꿈치가 엉덩이와 붙는 자세. 그런 자세가 됐을 때 130도를 넘어가게 되는데 그럴 때는 슬개골과 밑에 뼈가 직접 충돌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연골을 쥐어짜고 활액을 꽉 눌러버리기 때문에 염증을 일으키기 가장 쉬운 자세이고요. 그런 자세를 많이 취하는 원인들 때문에 여성들에 있어서 무릎 관절염이 훨씬 빈도가 높죠. 그래서 어머님이 그런 역할을 하시더라도 이제 의자에 앉아서 하는 작업 패턴으로 바꿔주신다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슷한 질문으로 저희가 허리 건강이나 무릎 건강 이런 거 얘기할 때 늘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좌식 문화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 좋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물론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요가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그 앞바다리라고 하죠. 그런 자세를 취하고 무릎 꿇고 하고 이런 동작을 많이 합니다. 그럼 그건 나쁜 거 아닌가 싶겠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사용하는 부위를 너무 많이 사용하고 과도하게 생각해서 손상을 일으킬 정도가 되면 그건 노동에 들어가고요. 안 쓰는 부위를 그 방향으로 사용하게끔 유도해서 스트레칭 기능이 될 정도의 시간만 써준다면 그것은 운동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좌식 문화라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기보다 내가 어느 한 자세를 너무 오래 유지하는 것, 과도한 하중이 관절에 쏠리게 하는 것 이것을 조심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왜 무릎 잡고 일어나면서 아이고 구구구구구구 이렇게 일어나는데 한 세월 걸리는 네.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무릎이 좀 쑤시고 네. 뭔가 갑자기 팍 일어나면 무릎이 왠지 땡강하고 부러질 것 같은 느낌까지 든다. 이런 표현을 쓰시던데. 그렇죠. 그래서 천천히 일어나시는 거잖아요. 네.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좀 괜찮아지실까요? 기본적으로는 앉으셨을 때 앉으셨던 자세가 너무 오랜 기간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삐뚤어진 관절을 한 자세로 오랜 기간 보존하게 되면 그 부위를 다시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복원하는 데 시간이 걸리시는 거고 일어날 때 아이고 하는 그런 자세가 있으셨다면 잘못된 자세로 앉아 계셨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의자를 사용하는 그런 문화 그런 것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보통 이렇게 자리에 좌식 문화로 앉았다가 바닥에 앉았다가 일어나실 때 보통 다 그렇게 무릎을 잡고 일어나시는 분이라면 네. 앉아 있을 때 자세를 좀 여러 번 바꿔주면 그게 도움이 좀 될까요? 그렇죠. 그것이 이제 키포인트인데 만약에 그런 저희가 없다 하더라도 방석 같은 것을 의자처럼 한 5개, 6개 이렇게 높게 쌓아놓고 그 위에 앉으시면서 무릎은 펴고 앉으시는 방법이 또 좋습니다. 저희가 50대 이상 동창회 모임을 가보면
100이면 100 일어날 때 허리를 잡고 아이고 아이고 하거나 무릎을 잡고 아이고 아이고 하거든요. 네. 그것도 가장 큰 이유는 자세뿐만이 아니고 콜라겐이 또 부족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20대 콜라겐의 거의 5분의 1밖에 남지 않아요. 50대가 되시면. 네. 그래서 탄성이 떨어지니까 유연성이 부족하고 그래서 아무리 좋은 자세라도 한 자세로 오래 앉는 것이 이제 관절에 부담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제 손목과 손의 관절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일단 여러분의 질문부터 보겠습니다. 5일 전부터 좌측 손이 저리고 목이 뻐근합니다. 디스크는 시간이 지나면 통증이 호전된다고 하는데 엎드려서 자면 통증 감소에 도움이 될까요? 라고 이재준님 물으셨네요. 실제 디스크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 일자목이나 거북목 같은 그런 부분의 문제인지 또는 베개가 너무 높다든지 하는 이런 다양한 원인 중에 어떤 것이 원인이냐에 따라 답이 달라지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가장 편한 자세 해보면 합니다. 그래서 엎드리는 것이 통증이 감소하고 저림이 줄고 또 옆으로 자는 것이 줄고 이런 식으로 본인이 가장 편한 자세를 잡았을 때 관절 간의 충돌이 없고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지 않고 하는 자세를 찾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불편하지 않은 자세를 찾아서 우선 생활을 하시고 그러면서 밤에 주무실 때도 좌우로 뒤척뒤척하는 자세를 자주 해서 수면에는 뭐 좋지 않습니다만 보통 사람은 하루에 3번 하룻밤에 내지 20번 정도를 뒤척뒤척하면서 주무시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자세 변화를 많이 주신다면 어느 부위에 손상이 왔는지 모르지만 충격을 덜 가게 해서 그 만성화되지 않게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원인을 찾기 위해서 병원을 방문하시는 거겠지만요. 컴퓨터 자판을 오래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네. 손목이 시큰거리고 아픕니다 하는 그렇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이제 손목 아대 네. 이렇게 보호대 네. 같은 것들을 이렇게 착용을 하시고 계시는데 이런 것들이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긴 하거든요. 가벼운 증상이 있거나 또는 손목의 비틀림의 문제가 되게 되면 손가락 중수골이라고 해서 손가락을 연결해주는 손바닥 뼈가 있습니다. 손바닥 뼈와 하박 우리 아래쪽 팔에 2개의 뼈가 있죠. 네. 척골, 요골이라고 해서 그 부위를 연결해주는 여러 가지 작은 뼈들이 있는데 그 부위가 위치를 이탈하거나 그것을 감싸고 있는 인대가 늘어나거나 했을 때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어서 아대를 사용하는 것은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테니스 선수들이 꼭 아대를 차고서 하시잖아요.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일시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효과를 못 느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저는 자고 일어나면 약지 손가락을 접었다 폈다 할 때마다 통증이 동반되고요. 뚝뚝 소리가 납니다. 이건 뭔가요? 박경숙님. 네, 방아쇠 관절염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총을 쏠 때 권총이라든지 소총을 쏠 때 손가락이 구부린 채로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가장 많이 생기는 이제 관절이 약지 4번째 손가락입니다만 4번째 손가락이 총 쏠 때의 자세처럼 구부러져서 잘 안 펴집니다. 피려고 하는데 주로 아침에 많이 그러시고요. 또는 그러면서 부은 느낌을 갖거나 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이것이 이제 관절의 염증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제 관절을 많이 써서 발생하시는 분도 있고 평상시에 술을 많이 드신다든지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류마티스라든지 다른 관절염의 이제 시작 초기에 나타날 수 있는 증상으로도 구분이 됩니다만 네. 기본적으로 침 치료라든지 또 손가락을 따뜻하게 해주는 파라핀 치료라든지 뜸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무난하게 치료할 수가 있겠고요. 이것이 오래되면 인대가 약해지기 때문에 다른 이제 한방적인 이제 전문 치료를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별 관절 통증을 없애는 방법 한 의원에서 그러면 한 의원에서 부위별로 관절 통증이 다 다르니까요. 네. 없애는 방법 중에 이 부위는 이 치료법이 여기에만 쓰인다. 뭐 이런 거 있나요? 관절이 워낙 많기 때문에요. 네. 네, 아마 저희가 관절을 표현할 때 한문적으로 그 100개의 관절이다. 뭐 365 관절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피상적인 이제 용어를 씁니다. 즉 개수가 굉장히 많다는 뜻이겠죠. 각 부위에 따라서 다 다르게 이제 스트레칭법도 있고 운동법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좀 유념하시면 좋은 것 중에 잘못 알고 계신 것 중에 하나를 좀 말씀드린다면 네. 디스크와 협착증이 있습니다. 허리 관절에서
디스크 있으신 분들이 이렇게 윗몸 일으키기 하시는 분들 허리를 강화시키려고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좋지 않습니다. 디스크는 뒤로 제껴주는 것이 좋습니다. 배를 바닥에 대고 기지개를 켜는 듯한 그런 자세가 좋겠고요. 날다람쥐 자세. 아,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오히려 협착증인 경우에 윗몸 일으키기 하듯이 당겨주는 것이 좋겠고요. 이런 식으로 그 해당 질환에 따라서 좋은 스트레칭이 달라지기 때문에 또 이제 그 거북목, 그 일자목, 오십견 요거는 이제 같은 묶음으로 볼 수가 있는데 대부분 웅크리면서 모니터나 핸드폰을 쳐다보는 자세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반대의 자세, 벽에다 등을 대고 제끼는 어깨를 뒤로 보내고 머리도 뒤로 보내서 목 뒤에 가장 많이 튀어나온 부위가 경추 7번, 흉추 1번이거든요. 그 부위를 앞으로 밀어내주는 그런 동작을 함으로써 그런 여러 가지 관절이 동시에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자세에서 또한 이제 권장을 해드리고요. 또 이제 무릎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릎이 아니고 위아래 근육입니다. 그래서 허벅지와 종아리에 있는 근육에 네네. 더 노력을 해줌으로써 무릎 관절이 좀 감소된다든지 이 정도가 이제 저희가 간단하게 짚어볼 수 있는 스트레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무릎 통증을 계속 만성적으로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허벅지 운동과 종아리 쪽의 운동을 좀 해주는 것이 통증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아주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에 대부분 무릎 관절 있으신 분들 여쭤보면 운동 거의 안 하십니다. 그래서 허벅지 근육, 특히 허벅지 앞쪽에 대퇴사두근, 뒤쪽에 이제 햄스트링을 동시에 강화시켜 주시고 종아리 운동을 많이 해주심으로써 나는 무릎은 저기 안 했는데 운동을 많이 했는데 하면 할수록 무릎 통증이 줄어요 하는 분들은 근육에 이제 도움을 받으시는 거죠. 발목이나 손목 같은 경우에는 네. 이렇게 찌릿하고 아프잖아요. 네. 그 관절에 통증이 온다. 그럼 반대쪽으로 이렇게 자극을 주는 경우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렇죠. 만약에 뭐 오른쪽이 조금 찌릿하다. 그럼 왼쪽으로 발목을 꺾어서 네. 예, 그쪽을 좀 스트레칭 해준다는 느낌으로. 네. 근데 그런 게 도움이 될까 싶기도 하고요. 또 그게 네. 더 심하게 만들지 않을까 네. 걱정도 돼요. 도움이 됩니다. 이제 한방에서 이제 주로 다뤄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만 네. 한방에서는 이제 평형침이라든지 뭐 건축요법이라든지 하는 그런 요법들이 있습니다. 좌우의 균형이 안 맞을 때 한방에는 이제 경락이라는 부분이 존재하는데 네. 건강한 쪽 경락을 자극함으로써 반대쪽이 따라가려고 하는 건강한 쪽을 따라가는 쪽으로 변형되면서 전혀 다른 부위를 치료했는데 통증이 사라지는 사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치료법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전문적인 정확한 위치를 이제 티칭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데나 누르신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만 이제 나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방금 방아쇠 수지 증후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니까 네. 이항임 님께서 듣고 궁금한 게 생기셨나 봐요. 방아쇠 수지 증세가 몇십 년 정도는 된 것 같은데요. 네. 통증도 없었고 다른 불편함도 없어서 그냥 뒀었는데 네. 치료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걸까요? 라는 질문 주셨네요. 말씀하신 대로 관절통과 관절염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단순한 관절통만 나타나는 경우에는 환자분이 불편하시냐 안 불편하시냐에 따라 결정하시면 됩니다. 살만한데? 그러면 이제 치료 안 하셔도 무방하고요. 근데 관절염이 돼서 그렇죠. 그 관절염이 점점점 관절의 변형을 유발한다든지 관절의 통증이 점점 심해지거나 또는 방아쇠 관절염은 뭘 퍼지진 않습니다만 다른 관절까지 약해지는 증세를 보인다든지 한다면 이제 그때는 치료가 되는 부분이라서 필요에 의해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몇십 년 동안 증세가 없었고 통증도 없었다라고 하시는데 지금까지 괜찮으셨다면 일단 더 두고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통증이나 아니면 뭐 다른 관절에까지 조금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 그럼 그때는 병원을 꼭 찾으셔라. 예, 그 전에 뭐 핫백 정도 해주시고 따뜻한 물 이제 담그시고 하는 거로도 충분히 회복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이렇게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온몸의 모든 부위 관절 통증에 대해서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저희가 다음에 또 시간이 되면 관절 통증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로 하고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키호테 척척 박사님, 이만희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